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신규 임대사업자든 오래전에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든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공시가격의 130.5%로 적용이 됩니다. 빌라 같은 비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보증금 중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실 텐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 공시가격의 130.5% 이걸 미리 대비하자라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관련된 민특법 시행령이 작년 6월 4일 날 개정이 되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공시가격의 126%. 사실 이건 이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게 아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 기준인데 임대사업자도 똑같이 이 기준을 쓰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었는데 실제로 6월 4일 날 작년 6월 4일 날 그 개정안을 보면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공시가격의 130.5%로 좀 완화가 됐는데 그때 이제 법이 개정될 때 실제로 개정된 법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개정 전 기존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그 기준 적용받는 임대사업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기존의 기준을 적용받던 임대사업자도 올해 7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이 갱신될 때는 개정된 이 130.5%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보증금보다 더 낮게 보증금을 받아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미리 전세 월세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작년 6월 4일 날 개정된 민특법 시행령인데요. 글로 읽어드리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평가가 1순위였는데 이제는 공시가격의 일정비를 곱한 거 이게 1순위가 되고 감정평가는 공시가가 없어가지고 이걸 쓸 수 없거나 아니면 이걸 썼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 너무나 가치가 낮다. 내 실제 주택 가치보다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보증회사에 이의 신청하고 보증회사 그걸 받아주면 그때 이제 허그에서 인정한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 의뢰해가지고 그 금액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이렇게 시행령을 통해서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거를 좀 간략하게 보기 쉽게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내가 어떻게 전세 월세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하실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주택 가격 산정할 때 물론 이거는 임대사업자 그것도 개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말합니다. 자 이때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100%였는데 이 부채 비율이 90%로 줄었어요. 언제부터 줄었냐면 이건 작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25년 1월 1일 이후에는 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였고 25년 1월 1일 이후에는 90%를 준 겁니다. 그러면 주택 가치가 조금 더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거 바뀌기 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그건 올해 7월 1일 이후에 그때부터 적용입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롭게 아니면 기존 계약이 갱신될 때 그때 적용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이날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100% 부채 비율이고 이분들도 26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면 90%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크게 바뀐 게 그 공시 가격에 일정 비율 곱하는 그 적용 비율이 바뀐 거예요. 지금 표 보시면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9억 미만일 때 이건 공시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9억 미만일 때 9억에서 15억일 때 15억 이상일 때 이렇게 150%, 140%, 130% 단독 같은 경우는 9억 미만 190%, 9억에서 15억 180%, 15억 이상 160%인데 이걸 바꾼 거죠. 공동주택의 경우에 9억 미만은 150에서 145로 9억에서 15억인 경우는 140에서 130으로 15억 이상은 130에서 125로 단독 같은 경우도 9억 미만 190은 유지가 됩니다만 9억에서 15억은 180에서 170%, 15억 이상은 160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20%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 이 적용 비율을 곱하는 거고 거기에 부채 비율을 곱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이 적용 비율 바뀌는 것도 언제 바뀌었냐면 작년 6월 4일 날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4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보증을 신청하면 145, 130, 125, 170, 160, 190, 120 이걸 쓰는 거고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25년 6월 3일 이전에 등록을 했다 라고 하면 150, 140, 130, 190, 180, 160 이걸 쓴다 라는 건데 자 이분들도 올해 7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이 갱신된다면 이분들도 이제 똑같이 145, 130, 125, 190, 170, 160, 120 이걸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보증보험 가입할 때 내 주택 가치가 얼마인 거냐 이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시가 9억 미만은 공시 가격의 150% 곱하는 거고요. 9억에서 15억은 공시 가격의 140%, 15억 이상은 공시 가격의 130%입니다. 단독 같은 경우는 9억 미만인 경우에 공시 가격의 190%, 9억에서 15억은 공시 가격의 180%, 15억 이상은 공시 가격의 160%, 오피스텔은 공시 가격 기준시가죠 곱하기 12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 이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고 부채 비율을 곱하는데 앞서 이 부채 비율이 25년 1월 1일 이후에 바뀐 거니까 그전 등록하면 100% 적용받는 거고 이 적용 비율도 25년 6월 3일 이전에 등록한 거니까 기존 기준이었던 150, 140, 130 이걸 다 쓰는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예요. 임대사업자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이 사이에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은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가격 산정 기준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시가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35%고요. 9억에서 15억 사이는 공시가격의 126%, 15억 이상은 공시가격의 117%고요. 단독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71% 곱하는 거고 9억에서 15억은 공시가격의 162%,
15억 이상은 공시가격의 144% 곱하는 거고, 오피스텔은 기준시가의 108%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이 부채 비율이 바뀌었죠. 앞선 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인데 이건 90%네요. 왜냐하면 25년 1월 1일부터 90%로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이 공시가격에 곱하는 적용 비율, 이거는 25년 6월 3일 전에 등록한 거라서 기존의 적용 비율 150, 140, 130, 190, 180, 160 이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곱하는 적용 비율이 135, 126, 117, 171, 162, 144, 108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세 번째, 2025년 6월 4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은 모든 규제가 다 적용됩니다. 규제라기보다 좀 조건이 강화됐잖아요. 가입 요건이. 이 강화된 요건을 다 적용받아요. 적용 비율도 줄었고 부채 비율도 준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시가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30.5%.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왔었잖아요. 이 공시가에 곱하기 126%. 이거 진짜 걱정했다. 이거 조금 완화돼가지고 130.5%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냐면 일반적으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아닌 빌라, 뭐 단독, 뭐 연립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각 호실별로 이제 등록이 되죠.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 구간이에요. 네. 이런 뭐 연립이든 다가구든 다세대, 빌라든 한 호수, 그 한 호수의 공시가가 9억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9억 미만이에요. 공시가는. 그렇다 보니 실제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이 구간, 여기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은 이쪽이 많고요. 9억 미만이 171%.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126%, 130.5%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뭐 다 다릅니다만 대표적으로 이걸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30.5%고 9억에서 15억은 공시가격의 117%, 15억 이상은 공시가격의 112.5%, 단독 같은 경우는 9억 미만일 때 공시가격의 171% 곱하는 거고요. 9억에서 15억은 공시가격의 153% 곱하는 거고 15억 이상일 때는 공시가격의 144%를 곱하는 거고 오피스텔은 기준 시가의 108%를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 거기에 부채 비율 90% 곱하는데 적용 비율이 작년 6월 4일 날 개정된 145, 130, 125, 190, 170, 160, 120 이걸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네 번째. 기존에 오래전에 등록하신 분들 지금 표에서는 1과 2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거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기존 조건을 적용받던 이분들도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다면 그때는 똑같이 적용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좀 강화된 걸로 똑같이 다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 6월 4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시가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30.5% 적용되는 거고 9억에서 15억은 공시가격의 117%, 15억 이상은 공시가격의 112.5%,
단독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은 공시가의 171% 곱하는 거고 9억에서 15억은 공시 가격의 153%, 15억 이상은 공시 가격의 144%, 오피스텔은 기준시가의 108%를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존보다 조건이 강화됐잖아요. 앞서 이제 표를 보시면 1번은 뭐 150, 140, 130, 190, 180, 160, 120에서 2번 같은 경우는 135, 126, 117, 171, 162, 144, 108에서 130.5, 117, 112.5, 171, 153, 144, 108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요게 올해 7월 1일 이후에 갱신될 때 기존에는 주택 가격을 좀 높게 받아가지고 충분히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었는데 바뀐 조건을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금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금액을 낮춰야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살던 사람이 나오고 누가 들어올 때 이때 마찬가지죠. 임대료 5% 제한을 올릴 수 있는데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올려버리면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자, 이럴 때도 좀 낮춰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정 전 기준을 적용받던 임대사업자분들 앞선 표에서는 1과 2,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전에 등록하셨거나 아니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6월 3일까지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도 올해 7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획이 갱신된다면 충분히 보증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가입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보증금으로 기존 조건으로는 충분히 보험 가입이 됐는데 바뀐 조건으로 보니까 지금 임대 보증금을 그대로 받았다가는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가입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춰야겠죠. 낮추면 낮춰진 금액만큼을 임차인에게 그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미리 자금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금을 미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더라도 어차피 그 금액 이상은 못 받는 거니까 일부 보증금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금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미리 확보하시고 그렇게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을 받다가 2억 8천 내렸다. 그럼 한 2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럼 보통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만 낮춘 분들도 있지만 보증금 낮추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있는 자금으로 그냥 줬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뭐 대출 받았다거나 빌렸다거나 하게 되면 또 이자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집주인분들이 보증금 낮춘 금액만큼을 이렇게 월세로 바꾸신 분들이 있거든요. 좀 월세 조금 받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의 선택입니다. 단순하게 보증금만 낮출지 아니면 낮춘 보증금만큼 월세 받을지. 근데 대부분은 이걸 택하겠죠. 이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보증보험을 강화시키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임대 보증금을 뭐 국가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또 따져보면 이 월세 전환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더 늘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조금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임대사업자의 이 보증가입,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이 제도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7월 2일까지는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기존에 좀 더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아닌 기존 요건으로 적용받던 분들 이제 2달 후부터 임대차 계획이 끝나가지고 뭐 갱신되거나 아니면 이 임차인이 나가고 누가 들어올 때 보증보험 가입 요건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